반갑습니다.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 오로스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많은 소부장 업체들, 삼성전자의 소부장 업체들이 지금 오늘 불장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다 음봉으로 반납을 했죠. 그러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12시 반인데 다시 양봉을 그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다시 뭐 시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점에서 지금 HBM 관련주로서 어떤 반등 청신호가 아닌가. 하락 기울기도 낮아졌고 지금 뭐 하락폭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기술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가 어제 그 장이 마감되고 나서 나왔던 이슈라서 이제 시간 외에서 그 혜택을 받았는데 엔비디아 수장인 젠슨 황이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HBM 쓸 수 있다. 쓰기 위해서 지금 뭐 다 같이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제 시간 내에서 좀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어, 마침 이제 삼성의 캐펙스 추이를 보면은 사실 그 해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노광 공정, 포토 공정이라고 하죠. 포토 공정은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다가 입히는, 형성시키는 그런 공정을 말하고 그때 그 회로도의 정렬도, 오정렬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제어하는 장비가 되겠죠. 그런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또 생산은 하고요. 이제 후공정에서는 적층, 패키징 할 때 적층을 하잖아요. 웨이퍼를 적층시키면서 적층 과정에서 또 수직 적층할 때 정렬도, 오정렬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또 제어하기 위해서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HBM의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삼성전자는 수율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로스 테크놀로지든 뭐 하여튼 수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율이 30% 나올까 말까 한다는데 그 수율이라는 것은 이제 100개를 만들었을 때 뭐 30개만 양품으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70개는 불량품이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익성과 직결이 되고 또 그런 부분 이제 불량품에 대한 비용 부분을 사실 이제 납품 단가에 좀 포함시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죠.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 측이 이 삼성 제품 테스트를 실패했다고 이제 로이터 통신이 밝혔는데 젠슨왕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인내심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025년에 HBM 공급이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는 이 공급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로벌적인 인식이 좀 팽배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사실 뭐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삼성전자가 지금 뭐 테스트 이제 HBM을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게 되면은 납품 단가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량에 대한 비용 그 부분을 사실 엔비디아 측에 영업할 때 그 비용을 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납품 단가가 굉장히 싸지겠죠. 그 대신에 삼성전자는 마진이 적게 남을 것이고 대신에 점유율은 이제 집계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이점 때문에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영업을 해 나간 것인데, 그러면은 마진은 줄어들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땡땡큐인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와 어떤 파이 나눠먹기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좀 우려 섞인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2025년까지 당장은 저는 파이 나눠먹기에서 어떤 매출 감소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가 이때까지 엔비디아에 단독 공급하면서 1000개를 납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공급 개수는 4000개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개를 공급하다가 4000개 공급을 필요하게 됐어요. 4000개를 공급을 못해요, 하이닉스가 2025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2 가져가고 삼성이 1 가져가고 사실 마이크로는 1 가져갈 수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2대 1대 1로 가져간다고 쳤을 때 하이닉스가 줄어드는 비용이 없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반도체 시장 확대가 명확해졌고 거의 4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합리적입니다. 그만큼 정말 급성장했고 앞으로 수요가 정말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사실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이 HBM 관련된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단독 공급 계약 체결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향후로 10% 매출의 비중이 10%에 해당하는 매출 계약을 따냈죠. 삼성전자 향후로 이 오로스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 비중이 삼성전자 향 납품 비중이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의 캐펙스 추이인데요. 2023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3년도에는 워낙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를 못했다 보니까 이 캐펙스 확대를 전혀 하지 못했겠죠. 2023년에 이 정도 캐펙스 비메모리 반도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해서 이만큼 캐펙스 증가를 했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또한 HBM에 들어가는 건 D램이죠.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만큼 줄였다는 것은 여하튼 감산 결정도 또렷하게 있었고 그런 결정들 때문에 캐펙스 증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D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었고, 또한 캐펙스도 많이 줄였죠. 그랬는데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복해 줄 거다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하이닉스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캐펙스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급격하게 캐펙스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도박성이 있죠. 아직 HBM 관련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거의 글로벌 점유율을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투자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와의 어떤 긍정적인 결판이 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25년도에는 캐펙스 증가가 확대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소식만 봤을 때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라든지 거기서 첨단 나노 공장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의 신규 공장도 보조금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5년, 26년, 27년까지 캐펙스 회복 뿐만 아니라 증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출 증대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 가격 반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건 아니겠죠. 어떻게 또 상대방과의 어떤 계약 관계가 유지될 것인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함께 항상 챙겨보셔야 되고 지금 기울기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변곡점 만들고 V자 골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 여기 장기평선이 이 장기평선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가 좀 다소 버겁다.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이만큼 지금 여기에 이 상승에 기여된 만큼의 거래량이 충분히 이런 거래량 큰 거래량 장대 이 만큼의 거래량이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투자 계획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취합하셔가지고 투자 계획 잘 세우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